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교촌 FMB 11월 2주차에 유일하게 상장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시초가랑 향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소룩스 같은 경우에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어, 예상외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따상상을 가는 모습을 지금 만들었죠. 물론 카카오 게임즈나 SK 바이오팜처럼 굉장히 힘이 좋게 바로 갭을 상한가로 띄우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첫날 또 더블을 기록을 했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결국 30%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오늘 또 어느 정도 소폭의 갭을 띄운 다음에 저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살짝 떨어지더니 또 말아서 상한가까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K바이오팜, 뭐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뭐 과거의 자료를 봤을 때 센트럴 모텍도 따상상을 갔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7번째 따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신규 상장 시장이 굉장히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얘가 왜 올라갔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제가 교촌 FMB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하면서 그 소룩스가 왜 그렇게 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추측해보는 내용도 담아 드리겠습니다. 사실 7월 달부터 9월 사이에는 주가 흐름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주주 구성, 첫날 유통되는 물량, 그리고 경쟁률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하면은 대충 결과가 나왔는데 10월 달부터는 확실하게 신규 상장 시장이 조금 이런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움직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최대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계속 틀리고는 있지만 소신껏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촌 FMB는 우리 다 아시는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하는 사업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교촌 FMB 공부 청약 정보는 다 이제 지나갔고 이제 목요일 날 상장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12,300원에 확정이 되었고 이 공모가 금액 713억 이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청약을 하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318대 1 개인 경쟁률입니다. 1318대 1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준수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룩스하고 똑같은 미래에셋대우에서 지금 청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만 원에 1660대 1이 나왔으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 뭐 한 요 정도라고 계산을 했을 때 거의 뭐 비슷한 값 나오겠네요. 실제로 투입된 증거금은 소룩스나 교촌 FMB나 조금 비슷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을 뭐 비슷하게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주주 구성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실 교촌 FMB가 다른 부분에서 위험 요소가 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74.13입니다. 창업주인 권원강 씨가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친인척들한테 이제 주식을 조금 이렇게 나눠줬죠. 뭐 임원들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지인들한테 나눠주면서 이렇게 총 9명 해서 지분율이 75%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더라도 크게 나올 물량은 아니라고 보고요. SK바이오팜이 SK가 가지고 있던 지분율이 75%였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품절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주 조합으로 되어 있는 요 주식수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 날 조금 보호 예수가 풀리면은 유통이 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감안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한 2개월 채 되지 않는 후에 약 추가로 2.5% 정도 물량은 나온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상장일날 유통되는 주식 수는 약 18.67%고요.
기관들이 지금 의무 보유 미확약 물량 신청했는 게 전체 물량의 91%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437만 3천 주 정도가 되고 전체 물량의 17.51%가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1개월 조금 넘으면 2.6% 정도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약 20% 정도 되는 물량이 향후에 그 1년 이전에 상장 후 1년 이내 이 안쪽에 한 20% 정도 되는 물량으로 교촌 FMB는 거래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요 물량들도 나중에 추가가 되겠지만 그래 큰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주 매수 선택권으로 요 임직원 중에 이제 소진세라는 분에게 약 21만 주 조금 안 되는 물량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행사 가격은 8,145원이고요. 근데 행사 기간이 1년 훨씬 넘어야 돼요. 얘는 한 1년 1개월 정도 더 지나야 되는데 요 물량이 추가가 되더라도 전체 물량의 약 0.8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재무 정보는 뭐 개인적으로도 한번 따로 공부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는데 2018년도에 약 3,400억 정도 매출을 하면서 당기 순이익이 약 1,115억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보시면은 매출은 큰 성장은 없어요. 물론 이제 작은 성장은 아니지만 매출을 한 500억 정도 더 했는데 실제로 당기 순이익이 보시면은 몇 배로 증가해서 약 295억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전반기까지만 보시면은 작년 전반기하고 그냥 한 1900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당기 순이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때하고 비교하면 큰 성장을 했겠지만 실제로 당기 순이익은 그냥 단순 계산해 가지고 곱하기 2를 해도 2018년도에도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이 단기 순이익이 뭔가 회계상에 뻥튀기를 하기 위한 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을. 그래서 실제로 교촌 FMB에 실제로 약간 실적이 올라오고 성과가 나온다고 쳐도 약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가 교촌 FMB가 할 수 있는 적정 단기 순이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 왜 이런 뻥튀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촌 FMB 같은 경우 이제 그 장외 거래가가 18,000원 정도가 양쪽에서 다 이제 쉽게 말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가격대고요. 뭐 판다는 사람 중에 좀 더 싸게 파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그래서 장외가는 18,000원이 현재 적정가라고 가정을 하고 공모가는 12,300원이죠. 이거를 현재 총 주식수로 계산했을 때 시총이 3천억짜리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장외가 18,000원이 되면은 시총이 약 4,500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당기 순이익이 100에서 한 150억 정도가 이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긴 합니다. 이 정도가 현재 교촌 FMB가 할 수 있는 적정 단기 순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150억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그냥 150억으로 계산을 해주자면 현재 공모가 기준으로 PER은 약 20 정도가 나오고요. 장외가 기준으로는 PER이 3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적정한 수치인가 치킨 업계 쪽에서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모가가 적정 가격이다라고 얘기는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전문가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약간 그런 쪽에 약간 이제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단순한 접근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드리자면 기간 경쟁률도 1000대 1 정도 나왔고요. 자, 교촌 FMB에 대한 결론을 얘기를 드릴 텐데 요즘에 시장이 워낙 흐름이 조금 이상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막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소룩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소룩스 같은 경우는 의무 보유 미확약 물량도 교촌보다 많았고요. 그리고 신주 공모가라고 그 신주 인수권 해가지고 약 그 공모가에 이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약 9만 8천 주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사하게 되면은 나중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인데 이 물량도 전체 한 11%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악조건에 악조건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물론 이제 최대 주주 구성이나 비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평범하긴 했지만 상장일 유통 물량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나쁘지는 않았고 총 198만 주 정도가 됐는데 요 공모가 10,000원을 기준으로 만약에 요 첫날 상장되는 주식을 다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필요한 금액이 한 198억 정도가 됩니다. 조금 더 되긴 하겠죠. 이 부분을 기억을 해놔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뭐 기관 경쟁률도 좋고 테마성도 솔직히 저는 보통이라고 적었지만 보통이 될까라는 의문을 좀 가졌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기관 경쟁률이 조금 준수했고 개인 경쟁률은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전에 첫날 유통되는 물량을 다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금액 198억 그리고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816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피플바이오라든지 이런 애들의 전체 시총을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걔들도 제 기억에 2천억 정도가 약간 넘든지 한 2천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총이 816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상장일 날 198억만 있으면은 그냥 10,000원의 공모가로 거래된다고 하면 그 주식들을 다 살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뭐 더블 갔으니까 뭐 한 400억 정도를 썼어야 됐겠지만 지금 그 상태에서 소룩스는 제가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한 130에서 150% 정도의 시초가가 잡히고 뭐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이 근처에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블로 가고 2만 원에서 이제 쫙 말아 올리는 그런 패턴이 나왔죠. 그게 바로 요 198억이랑 816억 쪽에서 조금 이게 부담이 없는 가격이라서 세력들이 좀 쉽게 손을 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피플바이오하고 박셀바이오는 약간은 시총이 더 컸을 거예요. 그리고 유통되는 물량도 많았을 거고 근데 걔들은 바이오라는 굉장히 우호적인 누가 봐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약간 테마로 끌어올렸다라고 하면은 소룩스는 부담 없는 시총과 상장일 날 유통되는 부담 없는 가격 이걸로 조금 저는 올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다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교촌 FMB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소룩스 이야기했는 부분이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요 얘기를 들으면은 약간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계속 틀리고 있고 교촌 FMB도 솔직히 이제 자신을 못 하겠어요. 그전에는 솔직히 어느 정도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걸 결론을 내드렸는데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혹시나 믿고 그냥 투자하실까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촌 FMB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구성하고 비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상장일 날 유통되는 물량도 약 17% 정도. SK바이오팜 이후에 아마 이게 제일 낮은 수치인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 게 상장일 날 유통되는 주식 수가 437만 3,747주입니다. 이거를 공모가 12,300원을 곱하면 대략 538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세력들이 이거를 더블로 띄우면은 한 70억 정도가 되겠죠. 아까 전에 소룩스는 더블로 띄워놓은 가격이 400억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세력들이 이거 잡아서 한번 올려봐야겠다. 이 종목이 바이오 쪽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그런 쪽에 과감하게 세력들이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1070억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얘도 똑같아요. 테마성을 제가 워낙 우리나라 치킨 시장이 좋으니까 보통이라고 적었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제가 봤을 때 치킨 시장은 더 이상 성장할 건 없다라고 봐요. 이미 포화가 됐는 치킨 시장이고, 물론 재료를 수급한다든지 대리점 쪽에 공급한다라는 그 시스템 쪽에서는 타 치킨 회사보다 유리한 점은 가지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똑같은 시장에서 나눠 먹기고, 치킨 시장은 메뉴를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도 이렇게 서로 제재하기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촌이 허니콤보를 출시하면서 그때부터 급성장을 했듯이, 허니콤보가 조금 시장에서 진려갈 때쯤, 물론 이제 R&D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메뉴 개발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BBQ나 BHC나 이런 데서 새로운 메뉴를 딱 던졌는데 얘가 정말 대박이나, 그러면은 저는 교촌이 시장을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를 또 유사하게 복사를 해가지고 더 맛있게 해가지고 시장을 방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차피 정해진 파이에 서로 뺏어 먹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현재 시가총액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발전성이 크게 없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보통이라고 적었지만 테마성이 조금 불안하다. 그런 면에서 세력들이 따블이 갔을 때 1070억이라는 이 금액을 자기들이 돈을 들여가면서 굳이 따블을 만들고 상한가를 가져가고 다시 상한가를 끌고 가고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설명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현재 가지고 있는 테마성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도 않고, 약간 시총 그리고 상장일 날 유통되는 물량의 총 금액이 조금 세력들이 말아 올리기에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그 이야기를 일단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상현상이라는 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갈 곳 없는 돈이 뭐 우선주라든지 아니면 품절주라든지 아니면 저평가주, 그냥 시총 낮은 종목, 그리고 지금 신규 시장, 신규 상장 종목 쪽에 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돈들이 조금 갈 곳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세력들이 목요일쯤 다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 시장 말고 다른 쪽에 돈을 투자할 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자면은, 얘는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따상까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조건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따상까지는 가지 못할 거다. 약간 고평가라는 판단을 하고요. 하지만 따상 한 번 정도는 불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따상상은 진짜 힘들 거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더블 정도, 처음 시작하는 가격에서 더블 정도에 해당하는 한 26,000원, 26,000원이나 한 22,000원에서 26,000원 사이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익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정도도 못 가고 그냥 흘러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개인적으로 그냥 적당히 익절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5주인가 6주인가 받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지금 대응할 예정이고요. 밑에도 얘기 드렸듯이 일단 의무 보유 미확약 물량이 좀 높아서 따상을 가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이 기관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받아가지고 세력들이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을 가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모가 시총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큰 폭으로 상승은 기대되지 않지만, 이 얘기를 그냥 한 문구로 만든 거예요.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적당히 시장을 잘 보시고 적당한 가격에서 욕심 안 부리고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이상하다 보니까 설명이 참 구구절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은 하고요. 뭐 결론만 딱 얘기해 드려도 그냥 만족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다양한 방면에서 계속 시장을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다음부터 요런 내용 있잖아요. 상장일 날 유통되는 물량, 그리고 공모가 시총이 얼마 정도 되는가. 솔직히 요거는 얘기는 드렸지만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별로 반영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반영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좀 높게 나온 점, 이런 점도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교촌 FMB에 대한 시초가 예상 및 주가 흐름은 솔직히 제가 봐도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조금 헷갈린다고 하면 헷갈리는 부분 다시 한번 더 제가 타임라인에 이렇게 나눠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진짜 이해 안 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이해되실 수 있게 다시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든 영상 올려드려서 죄송하고요. 아직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실력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투자 잘하시고 대응 잘하셔서 손해는 꼭 안 보시는, 제가 뭐 큰 수익을 보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손해를 안 보시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